최근에 장안의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죠. 더 글로리 라는 드라마인데 저도 봤는데요. 저희 주위 변호사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이 장면 보고 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돈 아끼지 말고 변호인단 잘 꾸려라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변호사들끼리 이제 농담으로 이제 야 이거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홍보 영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요. 요건에서 잠깐 코멘트를 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서비스 용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찾아봐야 되는 거고, 또 같은 용역이라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이제 좀 싸게 하면 좋겠죠. 이제 그건 당연한 건데, 너무 깎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초기에만 해도 변호사 사무실에 선임을 한다 그러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뽑아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려고 한 적도 있는데, 예전에 한 뭐 20년 30년 전에는 길거리에다가 변호사 누구 법률사무소 해가지고 해놓으면 다 사건이 몰려 들어오고 뭐 골라서 할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뭐 낭만 시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변호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요즘은 로스쿨이 되고 나서 뭐 1,500명 가까이 이제 한 해에 배출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이제 변호사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들 사이 경쟁이 벌어질 거고,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경쟁이 가격 경쟁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덤핑 저가 수임을 해서 월급을 300만 원도 못 받는 변호사들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변호사가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게 됐어요. 전문 분야도 아주 세분화되고요. 그 전문 분야 중에서도 잘하는 변호사가 있고 못하는 변호사가 있고, 규모가 큰 법인이 있고 작은 법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선임료도 옛날에는, 예전에 뭐 한 20년 30년 전에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딱 정해져 있었고, 조금 더 많이 받으면 2,000만 원 이랬는데, 요즘은 천차만별이에요. 착수금만 몇천만 원 하는 이제 법인도 있고요. 뭐 한 2, 300만 원만 내면 하는 이제 개인 사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난이도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이 찾고 싶은 변호사의 경력이라든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단 말도 있잖아요. 이제 무조건 저렴하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사건도 막 과도한 보수를 지불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건 아닌데, 내 사건이 상당히 나에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선임료를 지불하고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아주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변호사가 많은 회사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선임료를 어느 정도는 지불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은 뭐 무료 법률 상담, 무료로 다 상담하고 해드립니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가보면은 변호사가 상담하지 않고 뭐 소위 말해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물론 사무장이 상담할 수는 있어요. 초도 상담 같은 건 당연히 사실관계 정리하고 하는 거는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들면 이제 상담료도 많이 내니까요.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이제 핵심을 보고 이제 주요 상담을 하는 건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무실도 많이 있고, 또 변호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한다는 거는 그냥 사건 수임하려고 그냥 이제 덤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사건을 맡기는 게 얼마나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건 상담료도 지불하시고, 그 상담 지불해야지 변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미리 자료도 좀 보고, 그리고 법률 변호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의뢰인을 만난다고 하면 뭘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을 할 건지를 생각해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야지 알찬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소송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게 이렇게 막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굳이 실익이 없는데 이거를 해야 되겠냐라고 말씀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담료를 지불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한다면 너무 선임료의 다과에 이제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내 사건의 난이도나 규모나 나에 대한 중요성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적정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이제 가격이 많다 적다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건이 난이도가 있는지, 물론 자기가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하면 되는 건데 뭐 얼마나 받냐 하겠지만,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이제 답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유료 상담을 진행하셔가지고 사건을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